자, 물밑으로 열심히 구멍을 파서 북한과 이런저런 거래를 한 문재인 정권, 김정은의 신년사에 입이 찢어졌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구름 위에 있는 듯 어떤 황홀할 겁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로 북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북한의 모든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좋은 사람들이 왜 남에서 집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일종의 반역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한마디로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반역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똑같은 사안을 모든 지식을 똑같이 갖도록 알려주고 과연 국민의 판단을 갖다가 조사해 봤을 때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반역적인 행동인지는 아마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제안을 곧바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는데요. 자, 지금 이 판문점에서 연락간 접촉 시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아직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호락호락 또 한번 던졌다고 또 한국이 무슨 바로 그냥 꼬리를 치니까 곧바로 또 북한도 꼬리 치고 그렇게 안 하죠. 이 술수가 탁월한 인간들입니다. 문정권의 머리로는 북한의 김정은을 당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길라 해도 당할 수 없을 건데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북한 거를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더더욱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행국이 끝없이 전개될 겁니다. 자, 올 한 해는요, 어쨌든 북한 핵과 ICBM을 둘러싼 최종적인 해결이 나는 해입니다. 올해를 넘겨서 뭐 북한이 핵과 ICBM을 내년까지 완성하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올 3분기 중에 개발이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올림픽 참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봉쇄 차단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서 이 미국의 압박을 흐트리는 이런 전략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3월까지는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북한은 6월까지만 가게 되면 모든 것을 손에 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승부를 내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북한은 올해 안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한 다음에 협상을 하자고 미국을 상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던지면서 같이 싸워줄 동맹국이자 우방국입니다. 중국은 6.25 때 전쟁을 했던, 그래서 미군 4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미군 8, 9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국군도 한 3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그랬습니다. 자, 이런 우리와 싸웠던 중국, 그리고 지금 북한과의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간다는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이 동맹의 의리를 배반한 적이 과연 있는가? 자, 미국은 우선적으로는 경제적인 압박에 나서겠지만은 올 상반기에 그럼에도 북한이 모든 것을 개발했다면서 실험에 나서게 되면 제가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는 순간이 레드라인이라고 했죠. 그럴 때는 군사 옵션을 쓸 거라고 지금 예측이 듭니다. 자, 김정은은 핵을 없애고 자연 수명을 다 사느냐? 안 그러면 중국이 결국은 미국과의 충돌 속에서 어느 수준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직접 부딪히는 것은 지금은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빠져버리는 상황이 오고 이 속에서 미국이 나서서 북한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 하는 부분만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니라면 이 상황이 2, 3년 더 엄청난 긴장 속에서 그리고 수시로 벌어지는 도발 속에서 지속되어 가는 거겠죠. 자, 한국으로서는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것이 유리하냐, 지속되는 게 유리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빨리 끝나는 것이 어느 쪽이든 한국이 치명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 북미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면 미군 철수로 연결되어서 한국이 적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한국을 또 공격하면서 한국이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하면서 목을 숨통을 쪼아서 핵과 미사일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봉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쏘면 요격하고 북한을 때릴 수밖에 없겠죠.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권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도요,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예비역 중장이 김정은의 신년사에 비핵화에 숨겨진 열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 숨긴 속내가 한미 동맹을 흔들어 시간을 벌고, 제가 맨날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핵무장을 완성하겠다라는 거다.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이고 북이 더 버티지 못하고 대화에 나서야 비핵화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도 최근에 말입니다, 개방 경제로 상당히 진행을 시켜 나왔습니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상당히 진행을 시켜 놨고, 북한이 생각보다는 경제적으로 버티는 힘이 좀 생긴 것도 이런 개방 경제의 효과다. 즉 북한에서 이 자연기업 형태의 이 초기 형태들이 좀 많이 생겨 있다라는 거죠. 자영업자라든지 또 조그마한 영세 소기업 같은 부분에요. 그래서 이런 개방 경제가 이 경제 봉쇄에서 매우 취약해지면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 극도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적어도 2, 3년만 압박을 해 간다면 김정은 체제가 지속될 수 없을 거다. 그러면 김정은 스스로가 손을 들고 협상을 하자라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인 겁니다. 자, 정부가 올림픽 기간 중에 설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설이 언제 있습니까? 2월 15, 16, 17 올해 설이 좀 늦게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평창올림픽 기간이니까 설 기간에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이산가족을 상봉시켜서 분위기를 한창 띄워가지고 남북 대화 평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권이 아마 지지율 한 90%좀 받아보겠다,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베를린에서 제안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설에 재추진하겠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호응을 해와서 성사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문재인에 대한 호응이라고 해석을 하는 저 머릿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북한이 한미 간을 이간시켜서 동맹을 균열시키고 시간을 벌어서 핵 개발을 완성하려고 하고 또 뭔가를 뜯어내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흐트려서 좀 빠져나가고자 하는 꼼수다라고 봐야 될 건데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처럼 결국은 핵으로 미국을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이게 호응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이걸 호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설 중에 이산가족 상봉하면 평화올림픽이 될 거다. 평화올림픽 이야기할 때부터 이자들이 정말 수상했습니다. 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실향민 출신 문 대통령이 이제 실향민이라는 걸 강조도 합니다.
실향민이면 자기가 북한에서 살다가 걸어 내려와야 실향민이지, 북한의 부모가 북한이라고 그게 실향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실향민 출신의 자녀인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과거 금강산이나 판문점 등에서 이벤트로 해온 상봉보다는 상호 고향 방문단을 꾸려 고령이 된 실향민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착각을 하고 자빠졌네요. 왜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고향에 어디든 갈 수 있겠지만은 가족에, 한국의 실향민들이 북한의 고향을 어디든 가는 모습을 북한이 보여주려고 하겠냐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결국은 이 남북 간의 이질감 해소와 공동체 건설 구상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제 공동체 구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북 간에요? 혼자 하세요, 혼자. 자, 이산가족 상봉은 박근혜 정부 때 이후 2015년 이후 중단됐는데, 지금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알릴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김정은 신년사가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감사해서 죽습니다. 자, 적십자사는 11월 8일 날 터키에서 회동을 했지요. 자, 그때 이 청와대 안보실리에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올림픽부터 모든 것을 다 적십자에서 논의를 해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 이 1월 9일 날 판문점에서 고위급 당국 회담을 열자고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쇼가 이것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의 장웅을 이 곤밍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남북 단일팀 구성까지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어느 종목에서? 피겨 종목에서요. 자, 최 지사가 평창올림픽 때 남북한 피겨 단일팀을 만들어 보자. 제가 노력해 볼 테니 북한 여러분들도 잘 건의해 달라고 전했고, 이 장웅이 아닙니다. 문웅 실무총단장은 포괄적으로 보고를 잘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피겨 종목은요, 여자 혼자서 하는 싱글, 김연아가 그 여자 싱글이죠. 그 다음에 남자 혼자서 하는 남자 싱글, 그 다음에 남녀 두 사람이 혼성으로 짝을 지어서 하는 남녀 페어, 그 다음에 아이스 댄싱 등 4개 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남녀 페어의 종목에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녀 페어는 북한의 전략 종목인데, 지난 9월 국제 빙상 경기 네벨은 트로피 대회에서 북한 대표로 출전한 조가 6위에 올라서 올림픽 출전권을 땄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 출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다음 순위인 일본으로 이렇게 티켓이 넘어갔다는데요. 절묘하게 우리가 없는 쪽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즉 남녀 페어 부분에 대한 출전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 선수들이 남녀 페어에 참가해주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문순이 말을 했고요. 출전권이 물 건너 갔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국제연맹에서 이 와일드카드, 즉 자격을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 응원단, 고위급 인사가 와서 이렇게 강릉에 크루즈를 세우고 정박하면 거기에 머물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강원도 지사면 강원도에 도정이나 살필 일이지, 이제는 남북 관계에 메신저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설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 MBC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최문수는 어제 북한 체육상 겸 올림픽 위원장인 김일국을 만나서 평창올림픽 추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있는데 왜 지가 설칩니까? 북한과 지난 12월 말에 중국에서 만났던 김진표, 박정희 의원도요, 남북 동시 입장 단일팀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2월 21일 중국에서 문운 당장과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다. 대화 분위기가 좋아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박은순 시장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거 하기 전에 다음 시장 공천을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런 일에 끼어듭니까? 자, 경평 축구로 서울 평양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서울과 평양 간의 축구대회, 일제시대 때 경평 축구전을 했죠. 그걸 부활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렇게 꿈에 부풀어 올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청와대와 여권 내부와는 다르게 좀 냉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또 다른 요구들을 할 거다. 그래서 북한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 북은 여전히 핵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올림픽 참가로 안보 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김정은의 신년사가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리더라도 만만치 않은 그런 회담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은 있는 것 같네요. 자, 문정인이 몇 달 전에 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시사를 했는데요. 지금 문정인의 말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북한을 끌어내는데 한국이 북한에 약속했던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북한에 대한 대가라고 이야기하면요, 전부 돈을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북한이 지금 돈이 몇 천억, 몇 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신들은 3대에 걸친 핵미사일 위협이 이제 현실화시키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돈 몇 푼보다 이런 부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제거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미국의 압박이 사라지게 되면 북한은 향후에 수십 년, 수백 년을 뜯어먹고 살 기반이 완성되는 건데 지금 눈앞에 단돈 몇 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무슨 홍진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저기 레바논에 돈을 비트코인으로 줬니 이런 이야기들에 해놓되기보다는요, 오히려 북한 측을 위한 한국의 어떤 북한을 비호하고 북한 측의 입장에 호응하는 이런 말들이 그런 비밀 접촉을 통해서 얼마나 갖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서 북한과 한국 간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돈이 이제 요구가 될 거고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돈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협상들을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은 돈이 아닌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들어달라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그거는 거의 관철시켰습니다. 쌍중단 이야기를 했지요. 쌍궤도 한국이 사실상 동의하면서 평화협정 분위기를 국내외에 만들어가고 있지요. 자,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위안부 협정 파기 등으로 일본하고의 관계도 깨고 있죠. 자, 개성공단이나 오이사 조치, 금강산 등을 갖다가 다시 열어주려고도 하지요. 자, 북한하고 관계가 조금만 진전되면 개성공단을 20배로 키우고 나진 선봉에도 또 다른 공단을 만들어주고 남북로 가스관도 연결해서 북한에 엄청난 돈을 주려고 하고 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뻔히 한국 정부의 방향을 읽고 있는데 굳이 돈 몇 푼에 우리가 한 발씩 움직이겠다라고는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돈 몇 푼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에 확실히 서는가인데 지금 서는 쪽으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요. 매사를 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은 그건 하수라고 저는 봅니다. 돈은요, 북한이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항구적으로 그냥 월세 뜯어가듯이 자동 이렇게 납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금 문제는 좌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속 무슨 돈 문제를 가지고 뭐를 갖다 줬니 어쩌니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고요. 북한이 그 돈 몇 푼 받고 그 돈 몇 푼에 따라서 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그렇게 택시처럼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진 않지요. 자, 북한은 나름대로 전략에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여서 미국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문 정권의 이런 대북 유화 정책, 즉 현 단계에서 돈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정책들을 통해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법으로 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북한에 무한정의 돈을 제공하려고 하는 2단계 전략에 대해서 이 미국이나 우방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하에서 한국이 공개적인 어떤 이 외교 안보 노선 전환을 선언하지 않은 채 슬금슬금 북한과 중국 쪽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큰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부에서 그 이후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